초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책을 읽어주려고 전도사님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잘 때 혹은 이 책을 읽어주는 것을 듣고 싶을 때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같이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이 내 마음의 과일나무 라는 책을 읽어주고 있는데 오늘도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여러가지 책을 지금 읽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읽고 싶은 책이 있다면 댓글로 추천해 주셔도 좋고 같이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전도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 방학 때 뭐 했는지에 대해서 전도사님도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예전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1, 2, 3, 4, 5, 6학년 때 썼던 일기장을 요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기장 많이 썼죠? 보면 그냥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썼던 건데 나는 교회 갔다, 나는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재영이 집에 놀러 갔다, 게임도 하고 계란도 먹고 교회 갔다, 교회는 벌써 끝났다. 이런 식으로. 네. 그렇다면 오늘도 내 마음의 과일나무라는 책을 어제 읽었던 부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주인공이 가수원에 찾아갔죠. 그리고 가수원 주인을 만납니다. 가수원 지기를 만납니다. 그 다음 이야기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수원 주인은 나무 쪽으로 돌아서더니 내게 따라오라는 듯 눈짓했다. 보세요. 이 가수원은 다양한 품종이 자라게끔 특별히 설계되었어요. 각종 과실을 모두 심는 건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과일이 다 달라서죠. 어떤 이는 감귤류, 어떤 이는 복숭아, 매실과 같은 핵과류만 찾고 어떤 이는 일반 사과나 배만 찾죠. 사람들 기호가 제각각이니 거기 맞게 이것저것 다 심은 거죠. 게다가 제가 기른 과일들은 껍질부터 씨까지 뭐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최상품이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어느 과일 할 것 없이요. 손님도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제 과일들을 보고 말이에요. 그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다. 길을 가다 차를 멈추고 결국 가수원 팻말이 있는 것도 알게 되고 네 발로 걸어서 오솔길을 지나 이 언덕까지 넘어와 가수원을 발견하고 가수원 지기까지 만나게 된 것, 순전히 그 과일들 때문이었다. 휘어질 듯 열매가 가득 달린 나무 밑에 서 있던 그가 나를 놀래킨 건 또 다른 사실 때문이었다. 그런데 여기 말고도 다른 가수원이 있는 건 아시죠? 이 동네에서 말이에요. 놀라움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이 동네에 산 지 얼만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 근방에서 우리 집까지 그런 가수원이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하물며 하나가 아니라고? 또 어디 있어요? 손님이 사시는 집 바로 근처예요. 원래 그 동네가 다 가수원 터였어요. 난 머릿속으로 우리 집 마당에 있는 나무 종류를 헤아려 보았다. 마당 왼편에 서 있는 말라 비틀어진 배나무 2그루, 그 반대편에 있는 앙상한 체리나무 1그루, 그리고 그런 대로 열매가 달리는 사과나무 몇 그루가 전부였다. 아참, 그러고 보니 레몬나무도 있었다. 언젠간 휴가 때 플로리다에서 가져온 분재로 버팀목으로 막대까지 설치해 주었다. 작아도 기특한 건 거기서 한두 알 상큼한 레몬을 따먹은 덕분이었다. 그런데 참 가수원이라니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 그 가수원 지기는 내 속내를 큰 소리로 들은 양 말을 이어갔다. 대개 배나무들도 잘만 돌본다면 열매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체리도 그렇고 사과나무는 이미 잘 열리고 있고 관심 갖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몇 가지 주의사항만 명심한다면 기대 이상의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레몬은요?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아, 그럼요.
레몬나무도 빠뜨리면 안 되죠. 그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러고는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같이 가서 말이에요. 대개 과수원을 어떻게 손봐야 할지 일러드리려고요. 난 잠시 머뭇거렸다. 돌보지 않고 방치한 탓에 후리후리하게 자란 잡초 더미가 마음에 걸렸다. 어떻게 해보리라는 생각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그때마다 다른 일에 발목이 잡히곤 했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른 수가 있는지 궁금해졌다. 우리 집들은 나로서는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듯 했다. 까짓것 한번 봐준다는데 안 될 것 없다 싶었다. 그렇게 해서 까짓것 한번 가보지 뭐로 시작해서 다시 까짓것 한번 보여주지 뭐로 마친 하루가 되었다. 결국 가수원지기와 나는 나란히 그 오솔길을 돌아 내려왔고 다시 그 가을 가게 아저씨의 눈인사를 받으면서 내 차에 올라탔다. 참,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도 괜찮으세요? 시동을 걸며 나는 물었다. 아, 그럼요. 가수원지기는 그렇게 말하며 내 옆자리에 앉았다. 정원관리. 돌아오는 길은 짧았다. 집에 도착해 막상 엉망인 우리 집들을 보여주자니 민망했다. 그나마 제일 괜찮아 보이는 데만 골라 얼른 보여주면서 마음을 다독였다. 그러나 과수원지기는 나를 따라오며 구석구석 찬찬히 훑는 눈치였다. 그렇게 한 바퀴 둘러 제자리에 왔을 때 그가 내 얼굴을 마주보며 물었다. 좋습니다. 덕분에 잘 둘러봤습니다. 수년 동안 나름대로 돌보셨을 테고 이렇게 제가 볼 수 있는 기회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상태에 만족하시나요? 이런 뜻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나는 얼른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한참 생각해야 했다. 당연히 만족 못하지. 어찌 만족하겠는가? 그런데 그런 걸 뭘 굳이 묻는다? 물론 마음만 먹었으면 쏟아부었을 시간과 에너지, 비용쯤은 얼마든지 있었다. 다만 그렇게 엉망진창인 상태에 익숙해졌을 뿐이었다. 나는 다시금 우리 집 마당을 둘러보았다. 새로운 눈으로 눈 닿은 곳마다 잡초투성이었다. 제멋대로 자란 잡초들, 나무 안은 동떨어진 영 엉뚱한 곳에 솟아오른 기생근들, 그런가 하면 나뭇가지들은 사방팔방으로 겹가지가 뻗어 온통 제멋대로였다. 썩은 열매들과 상한 가지들은 발 한 자국 떼기 어려울 만큼 쓰레기 더미처럼 마당에 가득 널려 있었다. 그나마 가냘픈 가지에 노란 열매를 달고서 수줍은 자태로 몸을 웅크리고 있는 차양 및 레몬나무가 우리 집 현관을 지키고 있었다. 어쩜 보호 본능조차 불러일으킬 재간마저 없던 여느 나무들 틈에서 유일하게 버텨준 나의 기특한 레몬나무였다. 그러니까 전물은 아닌 셈이었다. 하지만 그가 뭘 묻고 있는지 알 것 같았다. 물론 이것은 내가 원한 정원의 모습이 아니다. 그 역시 마음에 그리고 있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게 분명했다. 당연했다. 이번에도 그는 내 마음을 읽고서 이렇게 말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정원을 가꿀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시면 제가 이 땅을 관리할 수 있는 정권을 주세요. 일단 저에게 맡기시면 저는 이곳의 과수원지기가 되는 거죠.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다시 끄덕였다. 비록 맡긴다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확실치 않았지만 말이다. 하지만 그걸 아는 데에 오래 걸리지 않았다. 가지치기. 자,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그는 배나무로 향했다. 어이구 귀여운 것들. 그는 사랑스러운 듯 말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네요. 열매가 달리긴 달려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나는 얼버무리고 말았다. 우리 할머니는 배를 한 솥 끓여서 그걸로 젤리와 잼을 통조림으로 만들어 크리스마스 선물로 쓰시거나 갓 만든 것들은 이웃들과 나눠 드시곤 하셨다. 하지만 나는 솔직히 배를 가지고 할 줄 아는 게 없다. 할머니께서 만드실 때 눈여겨본 적이 없었다. 아예 모른다고 해야지 정확하다. 모조리 가지치기 해야 돼요. 그는 잘라 말했다.
그러고는 전단기를 가져와 꺼내들고는 작업을 시작했다. 창고에서 사다리 좀 가져다 주실래요? 그는 어깨 너머로 물어봤다. 사다리를 질질 끌고 돌아왔을 때 그는 벌써 나무 등줄기에 올라가 있었고 잘려 나온 병든 가지들은 땅바닥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순식간에 엉성하게 변해버린 배나무는 사나운 바람에 갈갈이 찢긴 양 무성한 잎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흉측한 몰골로 나와 있었다. 정말 보기 싫었다. 그렇게 많이 잘라내면 어떡해요? 흉해졌잖아요. 난 따지듯이 물었다. 그 가스원지기는 가지치기를 멈추고 나를 쳐다보았다. 정원사라면 누구나 많이 잘라내면 잘라낼수록 곁가지는 약해지고 적게 잘라내면 잘라낼수록 곁가지만 무성해진다고 말해줄 거예요. 단단하고 풍성한 열매를 얻으려면 가지치기는 필수예요. 이 나무도 어릴 때 적절히 다듬어주고 관리해줘서 그 상태를 유지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많이 잘라낼 필요는 없었겠죠. 하지만 상한 가지가 워낙 많아서 이 가지에서 열매가 열린다 해도 힘이 없어 무게를 못 이기고 부러지고 말 거예요. 결국 가지치기를 해야 가지도 튼튼해지고 기대한 만큼의 수확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기다려보세요. 봄은 기다리는 사람한테 오는 법이니까요. 나는 뒤로 물러서서 지켜보기만 했다. 두 손은 호주머니에 넣은 채 그 가스원지기는 그렇게 한 그릇 또 한 그릇 뚝딱 해치웠다. 둘 다 몽당 귀신 마냥 몸뚱이만 남았다. 나는 몸서리가 쳐졌다. 도대체 내가 저 사람을 데려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다음엔 또 어찌할 건가? 뿌리 깊은 물주기. 기다릴 새도 없었다. 그는 전단기를 칼집에 푹 찔러 넣더니 이내 사다리를 움켜잡고서 체리나무로 향했다. 체리나무는 자그마한 수목으로 모두 7그루였다. 잎사귀들은 작고 얼룩덜룩 병들어 시들시들 말라버린 탓에 미풍에도 버석거리는 소리가 요란했다. 그의 시선은 나무 밑 토양에 멈춰 있었다. 바싹 말라버린 땅이었다. 그는 몸을 구부려 흙을 한 움큼 손에 쥐고는 모래 시계 속의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도록 비벼댔다. 새스랑 좀 갖다 주실래요? 호수도요. 그가 말한 것들을 갖고 돌아오자 그는 고맙다고 하더니 정원 호수로 물을 뿌려 단단하게 굳은 땅을 촉촉하게 적시면서 새스랑을 으로 쿡쿡 찔러주고 있었다. 이렇게 흠뻑 적셔야 해요. 그러고 나선 다른 거 손볼 동안 물이 흘러 들어가길 기다려야죠.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 속도로 읽으면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31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혹시 이 책을 사서 같이 읽을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어드리고 그리고 퀴즈 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에서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수원지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가수원지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제가 읽었는데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연락을 줬어요. 우리 하연지 친구, 그리고 우리 홍루비 친구, 그리고 서진이, 최서진 친구, 그리고
우리 담임 선생님들에게도 많이 연락이 주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락을 받고 있으니까 네, 많이 연락들 해주시고 선생님들한테 이번 기회에 카톡도 해서 연락하고 전도사님께도 카톡 주시고 또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셔도 전도사님이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사님 문제를 낼게요. 오늘 보면 이제 가수원지기에게 자신의 집 주위에 있는 나무들을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정말 당황한 부분이 있었어요. 나무들을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작업인데 이 작업의 이름이 뭘까요? 자, 1번 뿌리 자르기, 2번 열매를 수확하기, 3번 가지치기, 4번 의자 옮기기. 네, 이렇게 한번 문제를 맞춰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번에도 말했듯이 책이나 여러가지 상품들 우리 부장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즘 일기장도 읽고 있고 우리 친구들 어떻게 놀고 있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뭐 이런 책 읽어주는 컨텐츠 말고도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빨리 뵙기를 바라며 우리 항상 교회에서 다시 모이기를 기도하는 초등부가 됩시다. 그럼 나중에 봐요. 안녕.